흔히 식욕이 넘치는 사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식욕이 인류를 진화시켰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피하는 경제학의 법칙에 따라 식욕은 인류의 생존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된 진짜 이유. 60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지구대에는 인류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무리가 살고 있었다. 당시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표면에 있는 야생 열매들은 얼마 남지 않았고 나무의 높은 곳에만 붉은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기 위해 앞다리를 들어 올렸다. 인류 진화의 가장 결정적 획을 그은 직립보행은 식욕을 채우기 위한 인류의 첫 경제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인류는 이 선택을 통해 진화를 계속했다. 직립으로 생존 능력이 강화되자 인구수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졌다.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더 먼 곳까지 가야 했다. 결국 인류는 이동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1000만 년 동안 식량을 찾아 이동한 인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기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종족으로 진화했다. 그렇다면 정착 생활은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 약 12,000년 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원시적인 수렵과 채집 방식으로는 불어난 인구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식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인류는 정착이라는 선택을 한다. 한 곳에 정착해 동물을 길들이고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는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식량을 소유한 이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인류사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과의 연맹, 조직 관리 체계가 필요했고 마침내 국가라는 개념이 생겼다. 직립보행부터 이동과 정착, 전쟁, 국가의 생성까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식욕과 경제적 선택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 음식 때문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며 유럽에서는 미식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후추 같은 향신료를 탐닉했다. 향신료는 동양에서 많이 생산되었는데 동양으로 가려면 험난한 바닷길을 헤쳐가야 했다. 이때 향신료 시장을 독점한 주인공은 이슬람인들이었다. 당시 이슬람인들의 조선 기술과 항해술은 최고 수준이었다. 인도와 중국 등 향신료의 원산지를 파고든 이슬람인들은 향신료 시장을 독점했다. 동양에서 저렴하게 팔리던 향신료는 유럽 상인들에게 수십 배의 가격에 판매됐다. 향신료는 부자들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 되었다. 향신료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유럽 상인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슬람 상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후추는 신비한 동양에서 자랍니다. 그곳에는 독사와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가야 해요. 이때 역사적인 항해사 콜럼버스가 등장한다.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유럽 국가의 왕과 귀족들을 찾아다니며 항해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으려 했지만 아무도 선뜻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다. 스페인의 새 여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콜럼버스는 발걸음을 스페인으로 옮겼다. 그는 이사벨 여왕에게 이렇게 요청한다. 이슬람인들이 향신료를 영원히 독점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후 스페인 왕실에서 연락이 온 건 무려 6년이 지나서였다. 1492년 이사벨은 콜럼버스를 다시 만났고 산타페 협약을 맺는다. 2달에 걸친 항해 끝에 콜럼버스의 선단은 육지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었다. 향신료의 원산지 대신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향신료에 대한 욕망이 콜럼버스를 탐험으로 이끌었고 식욕이 세계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 셈이다. 결국 인류를 살릴 음식은 이것.
감자는 1532년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안데스 산맥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 전역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감자를 거부했다. 그들은 이 기괴한 작물이 지옥에서 왔다고 믿었다. 감자의 운명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 1756년 일어난 7년 전쟁에서 파르망티에라는 프랑스 약사가 프로이센 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프로이센 군은 포로들에게 줄 빵이 없었다. 줄 수 있는 것은 돼지 사료인 감자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빵을 먹은 프로이센 군인들은 점점 몸이 망가졌지만 전쟁 포로들은 살이 올랐던 것이다. 감자는 심지어 맛도 있었다. 프랑스로 돌아온 파르망티에는 조국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자를 떠올렸다. 그는 감자의 성분을 분석했고 감자가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정부는 감자의 식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파르망티에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국왕의 생일 파티에 몰래 숨어들어 감자꽃을 소개했다. 폐하께 귀한 꽃을 바치러 왔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후 마리 앙뚜아네트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후 왕후는 감자꽃으로 머리를 장식했다. 감자꽃은 궁정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파르망티에는 왕후의 호감을 사는 데 성공했고 국왕은 감자를 공식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이로써 감자 재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프랑스를 기근에서 구해냈다. 지금도 프랑스 식당에는 파르망티에라는 이름의 감자 요리가 남아있다. 2030년 전 세계 감자 총 생산량은 7억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곧 다가올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서 감자는 다시 한번 인류를 구할 영웅이 될 것이다. 음식이 바꾼 부와 권력의 결정적 순간들. 식탁 위의 권력, 미식경제학.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